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그마라고 IPO 시장에서 지금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고 왜 주목받고 있는지, 투자할 만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장은 25년 7월 31일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고 티커는 PIG로 상장됩니다. 이 기업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들어가자면 피그마는 디자인 툴을 넘어 전사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한 세스 기업이에요. 실시간 협업 커뮤니티 생태계 AI 전략까지 갖춘 디자인 OS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 어도비가 인수하려 했던 기업인데 실패하고 독립적 성장 전략 기반으로 IPO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공모가는 30에서 32불을 예상하고 있고요. 기업 가치는 최대 188억 달러, 고성장이 전제된 높은 밸류를 받게 됐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프리미엄이 붙은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좋은 회사인가가 아니라 이 가격에 살 것인가를 좀 판단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선 피그마가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면 피그마는 디자이너만의 도구가 아닌 모든 팀을 위한 협업 플랫폼이에요. 이 협업이 되게 강조됐고 이게 되게 강점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설립은 12년도에 딜런 필드와 에번 월리스 공동 창업을 했고요. 비전은 상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도구를 만들자라는 비전으로 시작됐고 핵심 제품으로는 피그마 디자인, 피그잼, 데브모, 피그마 AI 스위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디자인 툴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구글 문서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디자인 파일 작업이 가능해요. 디자이너뿐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도 함께 작업이 가능하고 디자인 과정 전체가 팀워크 중심으로 재설계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그마는 단순한 디자인 툴이 아닌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실시간 협업 플랫폼인데 디자이너뿐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등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팀원이 실시간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협업할 수 있는 세스 기반 도구입니다. 우선 창업 배경은 12년도에 딜런과 에번이 브라운대에서 창업했습니다. 딜런은 피터 틸 펠로우십 수혜로 대학교를 중퇴했는데요. 이거는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공동 창업자가 만든 살짝 투자 같은 개념이에요. 대학은 나중에 다니고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을 해봐라 하고 창업을 좀 지원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협업해야 된다는 철학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2016년 정식 출시까지 무려 4년 기술 난제 해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왜 디자인 툴이 아닌가를 좀 보면 피그마는 협업의 혁신이에요.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여러 직군이 동시에 같은 파일에서 협업할 수 있게 했고 데브 모드는 개발자가 직접 코드 추출도 가능하고 피그잼 슬라이드는 기획자, 마케터, 경영진도 참여 가능한 협업 도구입니다. 커뮤니티와 템플릿 공유도 터브 같은 디자인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피그마는 더 이상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제품 개발 협업의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그마가 지금 높게 평가받고 주목받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들을 한번 자세하게 보면 피그마 디자인은 UI나 UX 디자인, 프로토타입, 디자인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대상 직군이 디자이너, 개발자예요. 전략적 의미는 핵심 디자인 워크플로우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그잼은 화이트보드 기반 브레인스토밍 다이어그램인데 대상 직군은 기획자나 마케터예요. 비디자이너 유입도 확장해놨고 피그마 슬라이드는 협업 프레젠테이션 도구로 직군은 전 팀원이 참여하고 기존 프레젠테이션 툴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데브 모드는 코드 추출, 디자인 스펙 검토가 가능하고 개발자들이 다뤄요. 디자인과 개발 간 연결고리가 강화되어 있어요. 피그마 AI 스위트는 반복 작업 자동화를 이뤄냈고 콘텐츠 생성까지 가능합니다. AI 기반 생산성 강화가 특징입니다. 이게 따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프로그램에서 다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협업이 가능한 협업 O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협업의 해자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여러 직군이 하나의 디자인 파일에 동시에 작업할 수 있고 커뮤니티 기반 생태계도 갖춰져 있습니다. 템플릿 플러그인 공유하며 플랫폼 가치가 상승돼요. 프로덕트 레드 그로스라고 PLG라는 전략인데 개인이 프리미엄 플랜을 이용하면서 좋다 보니까 팀원에게 추천하고 그 팀원들도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게 조직으로 확장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피그마와 스케치, 어도비를 좀 비교해보면 플랫폼은 웹 기반 전 OS를 지원해요. 피그마는. 스케치는 맥 OS 전용이고 어도비는 데스크탑 앱 전용입니다. 피그마 협업은 네이티브 실시간 협업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스케치는 협업 기능이 미지원이에요. 어도비는 제한적 협업이 가능합니다. 피그마의 개발자 지원 기능은 데브 모드로 완비되어 있고 스케치는 없습니다. 어도비도 일부 기능 지원만 가능해요. 피그마의 커뮤니티 확장성은 폭발적 확장이고 스케치는 정체되어 있고 어도비는 제한적 연동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그마는 UI, UX 디자인 시장의 패권을 차지했고 어도비 XD는 개발 중단됐고 스케치는 틈새 도구로 전락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왜 주목받는가를 한번 보면 디자이너를 위한 GitHub라고 보시면 되는데 피그마는 디자인 툴을 넘어 생태계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커뮤니티에서 플러그인 템플릿을 공유해서 GitHub처럼 확장성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다운받고 재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PLG 전략으로 개인이 시작해서 팀 전체 엔터프라이즈 계약까지 전환이 되는데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우버, 에어비앤비 뭐 이런 데서 다 사용하고 한국 기업으로 LG, 카카오 등도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고 디자인 툴 시장을 넘어 협업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로 확장 중이에요. 단순 디자인 툴이었으면 이 정도로 주목받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에 개척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표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실시간 협업, 비디자이너 전용 도구, 커뮤니티 연동으로 협업 중심 구조예요. 생태계 전략은 피그잼, 데브모드, 슬라이즈로 조직 전체를 유료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I까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 디자인 자동화로 반복 작업까지 제거했습니다. 확장성은 제품 하나에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통합하는 올인원 전략이고, 현금력은 어도비 위약금과 흑자 구조로 M&A 여력까지 확보했습니다. 디자인 툴이 아닌 협업 플랫폼이고 디자이너를 위한 깃허브로 보시면 되고, 디지털 협업의 OS, 제2의 어도비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어도비를 좀 뛰어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 이제 IPO 정보 요약을 보면 상장일은 7월 31일이에요. 한국 시간으로는 8월 1일 새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 상장됐을 때는 전산 작업이 끝난 다음부터 거래가 되기 때문에 뭐 정확한 시간은 없고 그날 새벽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가는 원래 초기 25에서 28달러였는데 최종은 30에서 32달러로 좀 상향됐어요.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심도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도 듣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30에서 32불 정도였습니다. 상장 방식은 기관 대상 경매 소유 예측 결과로 가격 상향 조정. 여기서 경매 소유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는 최대 약 188억 달러 정도예요. 공모 주식수는 3,700만 주입니다. 주관사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이고, 공모가 상향 이유는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심을 받았고, 성장성, 수익성, 희소성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고 해요. 개인들한테도 관심이 많은데 지금 기관들한테도 관심이 엄청 많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피그마는 이미 검증된 재무 실적을 갖고 있어요. 23년도부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성장률이 56%, 48%, 46%, 뭐 한 40%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총이익률이 미쳤습니다. 90%, 88%, 87% 막 이래요. 일단 23년 순이익은 어도비 위약금이 반영돼서 순이익이 난 거고요. 24년 손실은 주식 보상 비용이 포함돼서 적자로 찍혀 있습니다. 25년 1분기에 갭 기준으로 순이익이 발생됐어요. 진짜 수익성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흑자 전환이 된 거죠. 총이익률은 88%에서 91%예요. 세스 기업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15억 달러 현금에 부채 없고 견고한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피그마는 순 매출 기준이 132%예요. 기준 고객이 매년 32%를 더 지출하고 있고 ARR 10만 달러 이상 고객이 2년간 456에서 1031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사용하고 있는 거면 거의 다 사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단기 유행이 아닌 전 세계 핵심 기업들이 사용하는 핵심 인프라예요. 특히 세스 핵심 지표인 순매출 유지율이 132%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고객 이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 성장 포인트를 보시면 비디자이너 유료화, CAM 확장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 중 3분의 2가 비디자이너라고 해요. 피그잼, 슬라이스, 데브모드 등 도구로 마케터, 기획자, 개발자 유입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직 전체를 고객화해서 평균 구독요금과 단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리고 기대되는 게 AI 전략으로 생산성 중심의 자동화가 있고 피그마 메이크, 버즈, 드로우 등 AI 도구 출시가 있습니다. 자체 LLM이 아닌 GPT나 타이탄 등 외부 모델을 사용해 디자인 작업 자동화를 하고 있고 반복 작업도 줄여주고 디자이너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보조자로서 AI 입지 강화가 있습니다. 일단 자체 LLM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나 인프라 비용이 절감되면서 AI까지 같이 쓰고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현금과 인수 여력이 있어요. 어도비로부터 받은 10억 달러 위약금 확보돼 있고 부채가 없고 보유연금이 15억 달러 이상입니다. AI 협업 툴 관련 인수 M&A를 적극적으로 CEO가 시사한 발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IPO 투자 매력도를 한번 평가해보면 투자 매력 포인트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세스 리더급이고 실질적인 갭 기준 흑자 전환을 이미 이뤄냈습니다. 수익성이 확보된 고성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력한 브랜드와 생태계, 고객 충성도를 이미 지니고 있습니다. AI와 비디자이너 확장으로 TAM, 탐 성장 여지가 큽니다. TAM, 탐이 뭐냐면 이 제품이 먹을 수 있는 시장 전체 규모를 말해요. 그 여지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어도비와의 인수 실패가 오히려 자금력 플러스 독립성장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 어도비가 왜 인수에 실패했냐면은 인수까지 거의 다 갔다가 반독점 이슈로 어려울 것 같아서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위약금입니다. 거의 인수까지 갔다가 막판에 안 된 케이스예요. 주의 포인트는 공모가가 높은 편이에요. PSR이 약 20배 수준이고 성장률 둔화 시 하방 리스크 등 당연히 존재합니다. AI가 오히려 디자인을 상품화시켜 구독 단가를 낮출 수도 있어요. 창업자 딜런 필드가 전체 의결권의 75% 정도 보유하고 있어서
투자자 견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그걸로 따져보면 EPS는 0.31불이고 공모가 32불 기준 PER은 약 103배예요. 매우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습니다. PSR도 아까 23년 매출 기준으로는 약 20배 정도 나와서 일반 세스 PSR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에요. 투자 포인트를 요약해보자면 수익성과 성장성이 공존해요. 흑자 전환이 이미 됐고 4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협업, 커뮤니티, 높은 전환 비용 등이 있고 AI 기반 도구로 새로운 수익 카테고리까지 확장돼 있습니다. 비디자이너 탐 확장 여지도 커요. 현금도 15억 달러나 들고 있고 흑자 전환도 하고 부채도 없어서 안정성까지 확보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리스크로 보자면 PER 100배 수준의 고밸류고 CEO가 75%의 의결권을 들고 있다는 것과 AI 전략 실패 시 제품 침식 가능과 지속적인 주식 보상 비용으로 수익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상장 첫날 IPO에 뛰어드는 분들은 단기간에 먹고 나오려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발목을 잡을 만한 것들이라고 보여져요. 이런 주식 보상이나 내부자 매도는 상장 초기 기업들은 모두가 계속 겪는 일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보기에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제는 결론을 내고 좀 끝내보면 투자할 만한가를 보면 좋은 회사임은 확실합니다. 엄청 좋은 회사고 해자까지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 보여요. 하지만 IPO 가격이나 지금 밸류 자체가 가격이 좋은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피그마는 제품력, 브랜드, 수익성, 상장성까지 모두 갖춘 트로피급 세스 기업인데 현재 IPO 공모가는 고성장 지속을 전제로 한 높은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확신할 수 있다면 도전 가능한 고위험, 고수익 시나리오고 지금 이 가격은 미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베팅이 됩니다. 지금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 가격을 줄 만큼 미래를 믿는가에 대한 베팅입니다. 근데 이거 상장 당일이나 그 짧은 기간 그 주에는 너무 투기성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시기니까 다들 야수의 심장으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IPO 당일날 소량이지만 조금 재미삼아 들어갔다 나올 생각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IPO 기업들은 첫날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 잠깐 올랐다 하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에 본 것들은 대부분 성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IPO 대여인 피그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이 7월 30일인데 내일이면 이게 상장하겠죠? 참전하시는 야수분들은 모두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